안녕하세요. 50대 방구석 아줌마 사업가 오방아사입니다. 전 영상에서 다 못한 말이 있어서 또 시리즈로 올리려고 하다가 먼저 해줄 말이 있어서 다른 내용으로 올려봅니다. 이 방구석 아줌마에게 아이디어가 샘솟는 걸까요? 자꾸 해줄 말이 생각나네요. 참고로 오방아사 채널은 온라인 사업 관련 너도 나도 하는 흔한 얘기 말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른 유튜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대 방구석 아줌마 사업가는 좀 생각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마도 온라인 셀링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로 인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자들 다 망한다는 이야기들 들으실 거예요. 특히 더 셀러 게시판에서 다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때문에 매출 급감, 타격이 크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이 오방아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때문에 소상공인 온라인 셀링 사업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아 망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문가들에 비해 많은 정보가 없어서 나오는 의견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리와 테무의 습격으로 타격받는다는 거에 왜 동의 안 하냐? 그 타격이 가격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최근 10개 정도의 제품을 한 3차례에 걸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봤던 구매자가 봐도 정말 싸도 너무 쌉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서 구입했는데 무료 배송에 2,000원대의 동일한 제품이 쿠팡에서와 네이버에서는 2만원대에 리뷰도 수백 개 쌓으며 잘 팔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최저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알리 테무에 왜 동의 안 하냐? 최저가 경쟁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면 이 오방아사는 진작에 이 바닥에서 손 털고 떨어져 나갔어야 하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비싸게 팔아라, 비싸도 팔린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오방아사는 도매국 제품을 도매가에서 최소 2배로 판매가 책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도매가면 2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죠. 도매국 말고 주요 카테고리 도매처의 제품은 도매국만큼 대량 등록 판매자들이 엄청 뿌리며 거의 도매가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시하고 무조건 더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남는 게 없는 장사는 골병 들다, 스트레스 받다, 지쳐 손 털게 되거든요. 원동력이 없으니까요. 2배 마진 보고 장사를 해도 세금이며 고정비며 광고비며 악성 재고며 이것저것 빠지면 남는 게 많이 없는데 유튜브 여기저기서 15%, 20% 마진 보며 한다는 얘기 들으면 분명 손해보는 장사를 할 텐데 하는 셀러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최저가 경쟁에서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알리와 테무가 들어와서 달라질까요? 이 오방아사도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괜찮았는데 연말부터 주문이 뚝뚝 떨어지네요. 아마도 1월달은 월 1,000을 못 미칠 듯 합니다. 영상을 올리려고 작년 1월 매출과 올해 1월 매출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역시나 저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네요. 셀러 카페에서는 다들 알리와 테무 때문에 매출이 엄청 타격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의 경우 원래 1월부터는 비수기 시즌이라 매출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알리, 테무 때문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다른 셀러들 매출 타격 있는 이유를 짧게 분석해보자면 다른 영상에서도 충고했었는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특히 쿠팡 유료 강의파리들에 의해 쿠팡에만 올인하는 셀러들 많은 것 같은데요. 쿠팡 또는 스마트 스토어 한두 군데만 올인해서 판매하는 이상 최근 달라진 쿠팡 로직과 네이버 로직 개편으로 개편될 때마다 엄청난 매출 변동이 생길 거랍니다. 그게 알리와 테무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제품군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매자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알리와 테무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싸도 너무 싼 제품들이 넘쳐나니 소비 심리가 그 짝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서 다 소비하게 되면 정작 쓸 돈이 모자라서 주머니를 닫게 되는 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된다, 매출 급감이다, 알리와 테무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 오방아사가 더 우려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태는 남들보다 비싸게 팔았고 거기다 도매가 자체가 더 비싼 국산 제품을
2배 마진 보며 비싸게 팔았지만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최근 점점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던 말인데요. 현명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는 한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 정보의 불균형이 비싸도 팔리는 이유입니다. 이 논리가 서서히 깨져가고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습격이 아닌 정보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을 타겟으로 키워드를 분석해서 노출도를 높여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는 술수를 쓰며 비싸게 팔았습니다. 쿠팡과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들은 철저히 구매자 위주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당연한 취지인 거죠. 그들도 셀러들의 구매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판매 정황을 파악했었지만 판매자들의 매출과 광고비 투자로 돈을 벌고 있었기에 그동안은 별로 터치를 안 하다가 점점 플랫폼들끼리의 경쟁으로 구매자들에게 선택받는 마켓이 되기 위한 피 터지는 싸움에서 나온 대안책이겠죠. 최근 네이버의 공지를 보셨을 거예요. 간추려서 설명하자면 내 스토어에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노출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쿠팡은 진작에 소비자를 위한 상품 비교 추천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쿠팡 로켓크로스로 판매할 때 윙보다 더 비싸게 로켓크로스로 판매했고 그로 인해 다른 최저가 판매자보다 훨씬 비쌌지만 그래도 팔렸기에 쿠팡의 최저가 비교 정책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피해는 못 느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도 최근 공지대로 내 스마트 스토어에 내 제품 바로 아래 타 판매자의 제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테스트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AI에 의해 움직이는 로직이라서 쿠팡처럼 판매자가 체감하는 정밀하고 세심한 분석, 비교 시스템 수준은 못 될 거라고 봅니다.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로 구성된 AI 로직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는 한 얼마든지 정밀한 분석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 중 IT계 종사자가 있어 대화를 많이 합니다. 구글, 애플 수준엔 택도 없이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급의 인재라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 안 있는다고 하네요. 아직은 당분간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닌 이상 AI 로직이 구매자가 원하는 맞춤, 정밀 분석의 상품 비교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암튼 그들도 고액의 임금을 주며 끊임없이 플랫폼들끼리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개발하고 분석하겠죠. 단시간 내엔 아니겠지만 점점 비교군이 정밀해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타겟으로 맞춰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동일한 제품을 비싸게 파는 저와 같은 판매자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겠죠. 정보의 균형이 판매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최근 또 다른 네이버의 로직 개편은 네이버 쇼핑에서 무료 배송과 유료 배송을 통합해서 모두 무료 배송화해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자들의 눈속임 전략으로 실제 판매가를 낮추고 차액만큼 배송비를 높여 최저가의 상단에 묶던 판매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변화겠죠. 판매자들의 이런 꼼수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소비자들에게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구매 선택 기회를 주고자 한 의도인 듯합니다. 구매자들에게 최대한 합리적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불합리한 소비를 막기 위해 네이버도 끊임없는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세워나가겠죠. 그래야 쇼핑 플랫폼의 뒤처진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테니까요.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틈새를 공략하고 꼼수를 부려 판매해 왔다면 정보의 균형 속에서 살아남을 또 다른 전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정보의 불균형뿐 아니고 또 다른 우리 같은 소상공인 셀러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쿠팡의 질주입니다. 다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로 인해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이 오방화사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쿠팡이 중국 현지 셀러들을 엄청 영입하려고 대대적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로켓크로스 판매자를 영입하기 위해 우리 같은 소상공인 셀러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사정사정하며 입점 영업했던 것처럼요. 중국의 원도 매처 또는 제조 공장 찾아다니며 쿠팡 입점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쿠팡도 중국의 물류센터를 만들어 한마디로 로켓 직구 같은 중국 직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알리와 테무가 쿠팡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쿠팡이 알리와 테무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688 물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여기저기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던데 이건 뜬소문이고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에 한 표 던집니다. 뭐 이 방구석 아줌마 셀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들도 소매 판매자들이라면 이들도 1688에서 구매해서 알리와 테무에게 판매하는 걸 거고 중국 제조 공장들이라면 이들도 1688에 중국 도매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을 텐데 알리와 테무의 입점에서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자기 고객들을 등지고 우리나라 구매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쟁을 하려 할까요? 현명한 생각을 한다면 제 살 깎아 먹기가 되는 짓은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2천억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죠. 쿠팡이 중국 물류센터를 통해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거와 알리가 우리나라의 물류센터를 이용해 배송하는 거 과연 이 부분은 지켜보면 볼만한 싸움일 것 같은데요. 쿠팡이 중국 셀러들을 대거 모집해서 쿠팡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이상 중국 해외 구매 대행하는 셀러들과 중국 타오바오나 1688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 셀러들에게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정보의 균형과 쿠팡의 질주로 분명 매출에 타격받는 셀러가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별 영향 없이 승승장구하는 셀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정보의 균형과 쿠팡의 중국 직구, 중국 셀러 입점 속에서 저와 같은 1인 소상공인 셀러도 그렇고 중국 구매 대행 셀러도 무조건 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틈새가 보이긴 하거든요. 이 오방하사도 방구석에서 그 대비책을 열심히 찾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답니다. 참 이것도 할 말 아직 많은데 10분 안쪽의 영상에 이리 스케일 큰 내용을 하나로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네요. 시리즈가 될지 3,000%로 빠질지 즉흥적 영상 준비라 다음 영상을 뭘로 갈지 저도 모릅니다. 안녕.